안녕하세요. 연결고리팀의 서예인. 이연재, 임희봉, 이연희 토론자입니다. 저희는 3명의 고려대 학생, 1명의 외대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는 뜻에서 연결고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책 운영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이 필요하며 저희는 이에 CBAM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CBAM의 장기적 이익은 단기적 손해를 충분히 상회합니다. CBAM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를 보정하는 것은 아니라 CBAM의 도입으로 인한 단기적 손해보다 기후위기로 우려되는 장기적인 손해가 더 큽니다. CBAM의 도입으로 탄소 노출을 막는다면 기후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인 편익이 중단기적인 비용과 정적 피해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국제사회는 단일한 글로벌 탄소 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다탄소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지도 못한 국가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은 탄소 배출에 관한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탄소 감축 효과가 탄소 노출로 저해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성공적인 대응을 행한 EU ETS의 확정은 나타나 CBAM이 탄소 감축에 효과적인 단일한 글로벌 탄소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CBAM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될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GLPT의 내국민 대우, 최애국 대우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20조 예외 조항에 충분히 합치될 수 있습니다. CBAM은 도입 초반부터 EU는 국제사회에 해당 제도를 언급하는 국제적 합의성을 얻으려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법적으로 공통해 그러나 차별적 책임의 원칙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탄소 국경세 이외의 분야에서 지원을 해줄 경로가 존재하는 등 해당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 또한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CBAM은 장기적 이익을 불러오고 즉각적인 글로벌 탄소 제재가 되며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는 법안과 저희는 CBAM의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정통팀 2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국제무역협정 합치성 여부, 그리고 EU의 권한의 범위, 그리고 CBAM의 환경적 실효성 세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들어 CBAM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첫째, CBAM은 WTO, GATT 등 국제통상규범에 위반됩니다. CBAM의 가격은 ETS의 종가의 주평균에 연동되어 있고 신장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ETS 내의 배출권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종의 기준으로 내재 탄소 배출량은 인정되지 않고 EU가 주장한 대로 각국의 환경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최국 대우 의무와 내국민 대우 의무를 모두 위반합니다. 둘째, EU는 여개국에 추가적인 탄소 감축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앞서 찬성 측에서 국제적인 단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2015년 파리협정에서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각국이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당사국 총회에서 이를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국가 결정 기여 방식입니다. 세 번째, EU가 내세우는 CBAM의 목적인 환경적 효과가 실제로는 매우 미미합니다. 탄소 노출을 막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는 전 세계적 탄소 배출량 감축에 있습니다. 하지만 UNCTAD에서 2021년 보고서에서 발표한 바 유럽 배출량 기준 0.9%만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원 개편에 의해 상품의 수출 대상 국가만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 근본적인 목적인 전 지구적 배출량 감축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팀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을 근거로 전 세계적 환경 위기 상황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안이 EU가 주도하는 CBAM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상대 측의 주장이 옳기 위해서는 최소한 환경적 효과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현재 CBAM의 환경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UNCTAD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CBAM은 다른 국가의 탄소 노출을 줄이는 것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유럽 내 탄소 노출이 늘어나며 부분 상회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CBAM의 도입이 글로벌 측면에서는 전체 배출량의 0.1% 그리고 유럽 측면에서는 0.9%밖에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CBAM의 환경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어서 감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소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효과가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미 OECD나 각종 선행 연구에 따르면 탄소 국경 조정제도를 통해서 생산 구조 변화 등을 꾀어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탄소 노출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밝혀질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하나 더 들어드리자면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탄소세를 선진국에만 도입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의 감축량이 미미하나 전 세계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배출 감축량이 약 4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CBAM은 탄소 노출을 막아서 환경적인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반대측에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이 CBAM의 목적이 환경적인 기후변화를 막는 데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후변화도 야기되는 장기적인 피해, GDP 감소 등을 CBAM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측은 그러면 CBAM이 아닌 어떤 제도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남은 시간 다른 질문 또 드리면서 토론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협약에서 규정된 대로 보면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파리협약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기후 규범을 준수하지 않은 여개국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CBA 도입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혹은 제재를 가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합체성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20조 예외로 혹시 가능하게 예외 조항으로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제가 반대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이 CBAM이라는 제도가 왜 EU가 주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EU는 단순히 국가 중에 하나일, 국가 연합이긴 하지만 국가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예를 들어서 UN과 같은 단체에서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CBAM, 특히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EU CBAM은 EU에서 단독적으로 만든 것이고 비록 다른 나라의 어떤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은 했으나 그런 부분에서 크게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EU CBAM은 파리협정을 위해서는 단독으로는 강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CBAM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저희 팀은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일본 경제연구소의 얘기를 들으시면 탄소세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는 탄소세가 아니라 탄소 국경제도, 즉 CBAM의 도입에 관한 효과입니다. 따라서 CBAM 도입 그 자체에 대한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가 무슨 권한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그러한 환경 규제를 강제하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EU의 규범적 권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EU는 역사적으로 환경 규범을 선도하고자 한 바 있으며 역사적으로 환경을 감축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그리고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환경 제도를 선도하고자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EU가 환경법에 있어서 어떤 규범적 권력을 갖고 다른 국가들에게 해당 제도를 선도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고 해당 논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탄소세라는 것은 톤당 50달러로 지금 현재 EU가 규정하고 있는 달러와 똑같은 수치고요. 그렇기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EU가 주도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이자면 현재 이제 선진국들이 역사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도쿄 의정서에서부터 탄소 배출 감축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EU를 제외한 모든 국가, 심지어 일본과 미국을 포함해서 탄소 배출 감축에 성공한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해온 이유가 환경적인 제도에 대해서 송구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무리해보자면 앞서 합치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으셨다는 거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합치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분명히 이 CBAM 도입의 목적에 있어서 환경 보존 그리고 기후와 지구에서 얘기하는 사회성 보존 및 인간 생명에 대한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이것을 꼭 도입을 해야 된다고 이유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20조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반대 측에서 앞서 찬성 측에서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예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리어 제20조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제20조 B항과 G항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가 가시적으로 밀접하고 진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해당 조치가 고갈 가능한 천연 자원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지 저희는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는 앞서서 이 CBAM의 아주 미약한 환경적 효과에 대해서 계속 수치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EU의 구변적 권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저희도 그 논문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EU가 지금까지 환경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선도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EU가 국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CBAM을 도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첨언하겠습니다. GATT 제20조 두문에 보면은 환경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천연자원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럽 부흥 계획에서 EU 집행위원회는 CBAM의 목적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CBAM 자체가 어떠한 위장된 목적을 가지고 EU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20조 두문에서 위장은 제한되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EU가 발간한 보고서의 그 목적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경제 재건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주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설명한 규정입니다. EU가 CBAM을 전 지구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탄소 문제는 탄소 배출 문제는 더 이상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서 그 가격을 매기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EU한테 내기 싫으면 내국세로 이제 내는 방법도 있는데 그 내국세를 내지 못하고 결국 EU에게 내는 그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낸 그 기금들에 대해서 EU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말하고 싶습니다. 통화하자면 도입 배경을 보면 조금 더 앞서 말씀해주신 20조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BAM의 도입 배경은 EU가 유럽 그린딜 발표를 하면서 역내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그런데 생산 원가가 상승을 해서 기업들이 여기로 가면서 탄소 누출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와 겹쳐서 파리 협정 등 국제 기후 규범을 잘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과 또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따라서 앞서 목적이 이게 맞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분명히 탄소 누출과 연관된 부분이 있고 주된 목적이 환경을 위한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찬성 측에서 반대 측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EU CBAM 말고 어떠한 대안을 통해서 탄소 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CBAM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자료랑 다른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출처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또한 CBAM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환경적인 목적을 띄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선진국에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EU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상당한 탄소 저감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게 상당히 유리하고 또한 전력당 이산화탄소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데 유럽의 EU 같은 경우에는 약 215.7g, 캐나다 같은 경우는 123.5g,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72.4g을 생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나 여러 가지 비율들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EU가 추가적으로 CBAM을 통해서 겉으로는 환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CBAM이 EU의 경제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장된 목적이 경제적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의견을 첨언드리겠습니다. 위장된 제한이라는 이유는
EU CBAM의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상대팀은 계속해서 첫 번째 근거에서와 같이 탄소 중립 정책 전체의 효과를 CBAM의 효과랑 착각하고 계십니다. CBAM은 FIFA 55 정책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CBAM 자체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펜탄소와 관련돼서 탄소 정책과 EU ETS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경제연구소의 자료는 탄소세가 각 국가에 적용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제는 탄소 제품들이 유럽 수입분에 관련돼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CBAM과 관련된 자료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일본경제연구센터가 CBAM의 효과에 대한 입증 자료이고요. 탄소 중립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이후 각 국가에서 국가 결정 기여에 따른 목표를 세워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 중립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탄산 측은 의문을 던지는 바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워왔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는 국가는 미국, EU 등의 일부 선진국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누출은 계속되고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CBAM의 도입이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소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제 한국의 전력 생산도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CBAM에서 한국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EU의 ETS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비용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무역 시장에서 조금 더 경쟁력으로 우위를 점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EU가 대외협력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ODA를 통해서 그렇게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반대 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EU가 상당히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왔고, 그리고 CBAM에서도 같은 목적일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환경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낙관적으로 EU의 목적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제20조 두문의 자의적 차별에서 이러한 정책의 도입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수입 회원국이 모든 수입 회원국들의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사한 혹은 대등한 기회를 비차별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CBAM의 경우 첫 번째 시장 거래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 분기별로 일정량의 예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개국의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영내 회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제적인 국제 기후 협약 대응을 개도국과 다른 나라 입장까지 모두 고려해서 선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이야기로는 이제 찬성팀에서 CBAM의 목적이 EU 내 자국의 감축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감축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팀 말씀드렸다시피 EU의 권한 받기입니다. 각국의 자발적인 환경 정책을 하기로 이미 기후혁명 변화 협약에서 합의를 하였고, 또한 이런 것들은 유엔의 역할이지 EU의 역할이 아닙니다. 또한 EU조차도 전 세계 탄소 감축량의 고작 0.4%만이 CBAM의 효과로 감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받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다국가 간 협의를 이루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EU 말고 어떤 국가가 CBAM만큼 즉각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뭘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처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EU가 권한을 받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그거를 제가 이해하는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고 싶은 거와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U가 다른 나라에게 국경세라는 거를 매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도와는 다른 것으로 가거나 산업에 이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제적인 시료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HTO가 전통적인 입장으로는 물리적 특성에 이제 규제를 가하거나 그런 식의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현재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한 시급성이 강조가 되자 이제는 HTO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보조금 협정
주소서에서 물리적 특성 외에도 이런 탄소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작업을 좀 더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판례가 좀 있었고요.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돌고래 문제 사건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도 국경 밖의 싸움이었는데 삼치불매 운동 취지에 있어서 돌고래 보호를 위한 더 큰 목적이 있을 때는 멕시코 산업에 좀 타격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돌고래 보호와 환경 보호가 우선이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류를 봤을 때는 HTO와 또 이런 환경적인 시류를 봤을 때 시범 도입에 꼭 필요하다. 저는 이런 필요성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 저개발 국가일수록 기술과 자본 등의 부족으로 고탄소 집약적 산업에 치중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개도국이 최대 160달러를 CBM이 시행될 경우 수출 추가 비용으로 책임질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 결과가 있습니다.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21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전체 수입의 10% 이상이 개도국의 석조, 석고, 시멘트와 같은 고탄소 수입지입니다. 따라서 이렇듯 EU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그러한 탄소 배출량을 여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보이는 수치입니다. 또한 저희 팀은 한 국가가 그런 환경 외교를 주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국가가 환경 외교에서 특정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권한 바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EU와 같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한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닌 다국가 간의 협약이나 유엔과 같은 그런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돼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다자간 협약이나 국제기구에서 주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교토의정 산업 파리협약 등 다자간 협약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지만 실제로 그를 통한 탄소 중립 달성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 CBAM의 도입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장기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EU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과 함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EU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개도국에게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CBAM으로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자간 협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EU 또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정통팀 예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과연 CBAM이 환경 효과가 있냐, 그리고 이것이 EU의 권한 안에 있냐라는 것이 이번 토론에서의 가장 주된 두 가지 쟁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저희 팀이 우위를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CBAM의 환경적 효과에 대한 측면입니다. 상대측에서는 환경적 효과에 대해서 일본 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들어주시면서 환경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전체 GDP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UNUTAD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리고 EU 지팡이에서 생각한 CBAM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수치가 각각 0.4%, 그리고 1%로 매우 낮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CBAM의 환경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GATT의 20조 환경 예외 조항에 적용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EU 권한 밖에 있는 문제입니다. 각국은 자율적인 환경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파리 협정을 통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EU 주도로 환경이 현재 심각하게 문제이기 때문에 EU 주도의 새로운 환경 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기존에 각국이 자율적인 환경 정책을 하기로 했던 이러한 합의에 위배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소득 저개발 국가일수록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고탄소 집약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도국에 있어서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도 위배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러한 근거에서 이번 주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마지막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반대측에서는 총 3가지 근거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HT와 합치성에 위배된다. 두 번째, EU 권한 밖의 범위이다. 3번,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HTO의 합치성에 판단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언급드렸습니다. 그 근거로는 20조 예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목적에 관해서 주된 목적이 탄소 노출 방지가 맞고 또 자의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앞서 EU 미국 정상회담에서 개도국들에게 충분한 자원 지급을 해주겠다, 1,000억 달러의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논의가 나온 바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권한 받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이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약 간의 다자간 협약을 시도를 해왔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다는 것을 언급을 드리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이유가 탄소 노출을 막기 위해서 선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근거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 근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CBAM은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GDP 상승과 IMF 등 줄곧 발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CBAM의 도입은 단기적 편애를 상회하며 결국 경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춘 단일한 글로벌 탄소 제재가 필요합니다. 탄소 노출 규제가 필요하지만 배출에 관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특정 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격을 매겨서 실질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BAM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CBAM은 HTO에 합치됩니다. 즉 국제사회 법과 관련해 위반되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단기적 피해만 보고 분쟁을 하는 것은 결국 중요한 문제, 탄소 노출 문제만 미룰 뿐입니다. CBAM은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서 경제, 법, 정치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 강조하며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